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코틀린의 프로젝트, 그리고 모듈, 패키지, 그리고 파일의 개념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이름을 우리가 설정할 때 어떠한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변수란 값을 넣을 수 있는 상자 정도에 비유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변수는 이미 1강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스택이라는 공간에 그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상자가 바로 메모리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은 변수와 변수에 담긴 값을 표현한 그림인데, 변수는 상자, 즉 메모리 공간이고, 상자에 적힌 int, string, float, 이것은 상자에 담긴 값의 성질인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5는 정수니까 int형이고, 그리고 김은 string이니까 문자열 타입이니까 string이고, 그리고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플로트로 잡아도 되고 더블로 잡아도 되겠죠. 그래서 자료형에 따라서 데이터를 담는다. 즉, 보시죠. 자, 조금만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나이를 나타내는 35라는 값은 정수, 그래서 인티저의 약자인 int가 되고요. 그리고 이름을 나타내는 김이라는 값은 문자열에 해당이 되어서 string이라고 타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요. 몸무게를 나타내는 55.6이라는 값은 실수이기 때문에 플로트나 더블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코틀린은 자바 그리고 C++과 같이 이거는 정적 타입형 지정 언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 타입형 지정 언어들은, 타입형 언어라고 짧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언어들은 컴파일 시점에, 그러니까 컴파일 시점에 구성 요소의 타입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타입형 지정 언어라고 해요. 근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그죠? 이런 등의 언어는 빌딩할 때, 웹브라우저나 이런 애들이 해석할 때 컴파일이 아니고 빌딩하는 시점에서 이제 얘가 타입이 정해진다고 해서 동적 타입 지정 언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언어든지 C도 마찬가지 타입형 언어고요. 이 타입형 언어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두고 가벼운 이렇게, 왜냐하면 타입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적는 시점에 컴파일이 바로 돼가지고 그때 이게 바로 잘못됐으면 에러가 바로 뜨거든요. 그런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크드 익셉션이 돼서 우리가 바로 에러를 잡아 나가는 과정, 1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선언과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동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컴파일단에서는 에러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변수를 선언하고 자료형을 추론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한번 봅시다. 이제 코틀린에서는 변수는 발, 그리고 이 바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과 바는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 발과 바를 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발과 바로 선언한 변수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발로 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 최초로 지정한 변수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더 이상 값을 바꿀 수 없는 읽기 전용 변수가 되어버려요. 알겠죠? 그리고 바로 변수를 선언하면 최초로 지정한 변수의 초기 값이 있더라도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발은 30으로 딱 고정이 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되고 바로 선언을 했다. 그러면 얘는 16 메모리 공간에 16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얘는 이렇게 25로 다시 덮어 쓸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려면 발 그리고 바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할 변수의 값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상수의 형태의 기질을 지니고 싶다면 발을 이용을 하고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바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발로 변수를 선언해 놓고 변경을 해야 할 때는 아예 그 변수를 다시 바로 바꾸는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 그래야 오류가 줄어들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의 특성, 그리고 바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됐나요?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변수를 선언하고 자료형을 추론한다. 자, 다음은 변수를 선언하는 코드인데 발이에요. 그리고 이게 변수 이름이에요. 유저 네임. 그리고 콜론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스트링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대의 변산자죠. 항상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게 대의 변산자예요. 그죠? 그래서 더블 코테이션이 들어와 있다. 그죠? 더블 코테이션으로 감싸진 것은 우리는 문자열로 인식을 하죠. 문자열이에요. 길동이라는 건. 하나의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거는 문자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가 묶인 것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저네임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 타입의 데이터를 값을 길동으로 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되지 않는 변수 발이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변수 유저네임이 스트링 자료형으로 선언이 되었고 이거를 명시적 자료형 선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동이라는 값으로 할당이 되었다. 그런데 코틀린은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고도 변수를 선언하면 변수에 할당된 값 길동, 자 이와 같이 요렇게 그죠? 발하고 유저네임하고 길동 이렇게 줬어요. 보고 알아서 자료형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컴파일러가 컴파일 당시에 이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적잖아요. 적으면 얘가 컴파일러가 얘를 보고 이 발이라는 이 유저네임의 데이터 타입을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할당된 값을 보고 알아서 자료형을 스트링으로 얘를 지정을 해버려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다 적어준 거고 간단하게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코틀린 컴파일러는 이 유저네임을 요렇게 이 값을 보고 추론을 해서 바로 스트링형으로 알아채려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자료형을 추론한다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과 같이 유저네임 변수에 길동이라는 값만 할당해도 된다. 길동은 더블 코테이션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이 코틀린이 이 변수의 자료형을 스트링으로 자기가 알아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값을 보니까 문자열이거든. 그러니까 니는 스트링이야. 이렇게 알리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데요. 단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는 변수는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지정을 하지 않는 변수는 반드시 자료형을 추론할 값을 지정을 해야 돼요. 즉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 100이 들어가면 인트로 추정이 될 거겠죠. 추론이 돼서 지정이 되겠죠. 근데 자료형도 지정하지 않은 채 값도 그러니까 초기화를 하지도 않았어. 추론할 값도 지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나중에 값을 대입해야지 라고 생각으로 자료형 없이 변수를 선언하면 바로 에러 뜹니다. 그래서 값이 할당되지도 않은 변수의 자료형은 왜? 컴파일러가 니 이건 무슨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추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타이핑 언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물론 가장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코드가 짧은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단 이렇게 적은 게 바로 이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변수를 만약에 자료형을 선언을 안 했다. 그럼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돼요. 100을 넣든 뭐 길동을 넣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컴파일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부분은 바로 컴파일에서 체크드 익셉션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틀릴 일은 없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요거 좀 잘 봐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자료형을 지정을 한다. 그리고 초기화를 했다. 이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 값이 바로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거는 아예 대놓고 명시적으로 난 스트링형이요 라고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기에는 더 이상
스트링 타입 말고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자료형을 추론을 할 때 꼭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서 변수를 선언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반드시 자료형은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변수는 초기화가 원칙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언어에도 공식적으로 제가 다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하는데요. 하여튼 모든 변수는 뭡니까? 초기화가 원칙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 개념에 들어와서 클래스 단 안에 있는 멤버 변수는 그냥 초기화 없이 선언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행할 때 인스턴스를 만들면 얘는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이 알아서 자동 초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처음 이 강의를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전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다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변수는 초기화가 원칙입니다. 이거는 누가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반드시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서 변수를 선언하려면 자료형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 근데 뭐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number, language, second number 변수를 선언한 다음 값을 할당하고 할당한 값을 출력하는 코드인데 코드를 입력하며 어떤 변수의 자료형이 선언되어 있는지 한번 예제를 한번 보죠. 자, 발 썼어요. 그리고 넘버 해가지고 초기화를 했죠. 그럼 이거는 int형으로 컴파일러가 추론을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얘는 바예요.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language에서 Korean 해서 문자열을 줬어요. 주니까 얘는 추론을 해서 스트링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서 second number 하고 이거는 명시적으로 int 타입이다라고 딱 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second number 변수는 자료형을 int형으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int형이라고 자료형이. 그죠? 물론 자바 같은 경우는 int 그리고 뭐 더블 그리고 뭐 또 뭐 있습니까? 캐릭터 뭐 쇼트 뭐 이런 것처럼 롱 이런 것처럼 딱 데이터 타입이 앞에 와요. 와가지고 A는 얼마 100L 이렇게 우리가 적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코틀린에서는 발과 바를 이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language에서 English로 초기화를 했으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language는 바죠. 그죠? 바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다시 값을 할당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발은 안 된다고 했어요. 상수형 타입의 기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출력할 때도 보시다시피 넘버 찍고 그 다음에 달러가 오죠. 통상적으로 변수명이 오면 끝인데 우리가 이렇게 코틀린에서는 출력을 한다라는 거. 달러를 붙여서 변수명. 알겠죠? 예. 프린트 LN은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본 거고 그래서 실행 결과가 넘버는 10
그리고 랭귀지는 바뀐 값 잉글리시가 들어갔고, 그리고 세컨드 넘버는 발이니까 인트 타입이고 20이니까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바를 적든 아니면 발을 적든 이렇게 적어 놓고 그냥 넘버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 이렇게 해서 int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또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자료형을 출원하기에 있어서 IntelliJ IDEA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은 변수가 어떤 자료형으로 지금 출원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으면 변수 이 랭귀지 같은 경우는 자료형을 지정 안 했잖아요. 그죠? 물론 넘버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러면 이 랭귀지를 클릭을 해 입력 커서를 놓고 컨트롤 쉬프트 플러스 P를 눌러보면 이렇게 말풍선 형태로, 그죠? 메모 형태로 이렇게 출원된 자료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랭귀지 나는 여기에 선언 안 했는데 얘가 문자열 타입이니까 컴파일러가 컨트롤 쉬프트 P를 눌러보니까 아하 이놈이 스트링 타입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사용하면 변수는 변수대로 무엇은 무엇대로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집니다. 변수는 워낙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론적으로 혹은 실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손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거를 따라서 저랑 같이 몇 개를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다 따라와요. 뭐 제가 뭐 이제 요거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건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자, 이거는 자, 한번 그냥 읽어나 봅시다. 자, 변수 이름은 1, 2, 3, A, B, C와 같이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에는 우리가 while이나 if와 같이 예약을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약되어 있는 뭐 이거는 자바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다 똑같듯이 while이나 if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반복문의 키워드고 이거는 if는 조건식의 키워드예요. 이렇게 정해진 키워드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은 웬만하면 우리가 만약에 A라고 적어놓고 100 이래 적어놓는 것보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학생 수다 그러면 student numbers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 놓으면 아 이게 학생들의 수구나 라고 누구나 봐도 인식을 할 수가 있게끔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자기가 봐도 좋고 남들이 봐도 좋고 그죠? 예, 가독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단어를 사용하여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가 카멜 표기법 혹은 캐멀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표기법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일단 카멜 표기법 볼게요. 카멜 표기법은 이건 낙타라는 뜻이에요. 낙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 단어로 된 변수 이름을 지정할 때 첫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들을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단어를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 봐야 실제로 예를 들면 그게 더 빠르겠죠. 자, 예를 들어 책의 수를 우리가 저장하는 변수로 number, 이거 한 단어예요. of도 한 단어고 books도 한 단어예요. 그래서 첫 문자는 소문자, 그리고 단어가 구별되어질 때 요거는 of는 대문자, books도 대문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가다가 올라가죠.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마치 낙타 등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두고 캐멀 표기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어가 붙어 있는 모양이 낙타의 등과 같아서 이렇게 붙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변수의 첫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는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 다른 한 가지는, 근데 캐멀 표기법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한 개가 더 있는 게 바로 스네이크 표기법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스네이크가 뱀이다, 그죠? 맞나요? 뱀이란 말이에요. 그럼 늘어지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number of books 이렇게 쓰는 거예요. number 언더바 of 언더바 books.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변수를 어떻게 만들면 좋다라는 거, 캐멀 표기법이나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이게 뒤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도 배우고 멤버 함수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울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녹아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캐멀 표기법이나 스네이크 표기법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그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냥 프로그래머들의 관례라고 보시면 돼요. 관례. 그래서 변수 하나만 쳐도 얘가 프로그래밍을 좀 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스네이크 표기법, 캐멀 표기법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랑 같이 계속 실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익숙해집니다. 구태여 내가 막 외운다, 그런 일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시간이 좀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한 가지 이론 더 했죠. 패키지 만들고, 파일 만들고, 프로젝트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직접 코드로 쳐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